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 달러의 위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혁명, 그 중심에 있는 과학자 채탄 나야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 달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의 변화,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글로벌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외교 전략의 변화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유로화 대비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국채 수익률도 최근 몇십 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달러 지수는 지난 9주 중 7주 동안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의 상승폭을 거의 상쇄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방문하는 유럽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고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국가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강한 달러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제품이 외국 시장에서 더 저렴해지고 이는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전 골드만삭스 CEO였던 로이드 블랭크파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장에 단기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월가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가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장은 그가 기존의 공화당 정책처럼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대선 직후 주식시장과 달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추가적인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와 중국이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금 감면 정책도 예상보다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관세 자체보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시장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논쟁을 벌인 이후 유럽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미국의 방위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차체 방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국가별 재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세는 이전까지 유로 강세는 단기적인 반짝 상승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전략이 예상과 달리 전개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달러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떠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스티븐 미라는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 이례적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월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키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양자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와 그 중심에 있는 과학자 채탄 나야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발표한 획기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고전적인 비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큐비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비트를 활용하여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고 특정 연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완성된다면 암호해독, 신약 개발, 기후 모델링 같은 분야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IB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 넘게 양자 컴퓨터 개발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물은 바로 채탄 나야크. 그는 물리학자이자 연구자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며 양자 컴퓨팅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에서는 그에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동안 근처의 레이니어 산을 등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는 2년 만에 정상에 올랐지만 양자 컴퓨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팀은 다른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구글과 IBM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위상 초전도체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는 위험한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의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는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마유라나 입자를 생성할 수 있는 칩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마유라나 입자는 오래전부터 이론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은 이 입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 속도를 기존 예상보다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양자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마요라나 입자가 실제로 생성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피츠버그 대학의 한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가 과장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논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후속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1년 발표한 논문 중 일부가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철회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과학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IBM,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칩도 오류가 발생하지만 현재 양자 컴퓨터는 작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연산 오류가 발생할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상 초전도체를 이용해 안정적인 큐비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용적인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채탄 나야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도 매일 미국과 유럽의 연구팀과 협력하며 완벽한 큐비트 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약 3억 달러 약 4천억 원을 양자 컴퓨터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하면 적지만 지난 2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채탄 나야크는 자신의 연구가 너무 오래 걸려서 가족들에게 농담 섞인 핀잔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의 첫째 자녀는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을 때 태어났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집에서 방 청소를 안 하면 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당신은 아직 양자 컴퓨터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양자 컴퓨터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마요라나 입자가 실제로 양자 컴퓨터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